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노력을 한다면 인프라 구축, 대북 투자까지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윤 대통령은 식량 공급에 이어 발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과 경제 개발 등 3가지 분야에서 북한을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식량 공급에 대해 북한의 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방식이라며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제 지원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처럼 선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며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또 정치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도 함께 추진되는 포괄적 방안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측의 강경 기조인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면 북한이 거기에 호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파트너로 미국만 상대하려는 점이나 이미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겐 자원과 식량 교환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이어 미국 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해 총통을 만났습니다. 같은 시간 중국은 대만 상공 근처에 전투기를 대거 투입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전례 없이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 차이잉원 총통은 국부 순원에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는 접견실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빗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비난한 뒤 지역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台湾和美国一直是共享民主自由价值的坚定伙伴，我们希望继续深化和美国的合作，共同维持印太区域的繁荣及稳定。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은 대만의 평화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At this moment of uncertainty,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for Taiwan.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event an unnecessary conflict. 중국은 전투기와 군함을 대거 동원한 이른바 실전 훈련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미국 의원단이 총통을 만나는 시각에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대만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펑우 제도의 상공을 근접 비행하는 등 훈련에 투입된 군용기의 절반인 15대가 비공식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美国少数政客与台独分裂势力沆瀣一气，妄图挑战一个中国原则，不自量力，注定失败。 미국 의원단은 21시간 동안의 방문을 마치고 어제 오후 대만을 떠났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과 의원단의 이딴 방문에 중국이 반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두 나라가 위험한 충돌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8.6%, 부정평가가 66%로 부정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28.6%,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6%로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론 매우 잘하고 있다 9.9%, 잘하는 편이다 18.7%, 잘못하는 편이다 22.2%, 매우 잘못하고 있다 43.8%로 나타나
매우 잘못한다는 답변만 40%를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 3, 4, 50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60대와 70대 이상은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가 25.5%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그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능력과 경험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잘못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장관 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 26.3%, 부정 67.7%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에 대한 대통령 대응도 적절했다고 본다 30.7%,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61.7%로 부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긍정평가 29.6%, 부정평가 61.1%로 부정평가가 크게 앞섰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물가 안정 등 경제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정치개혁 및 부패 청산과 국민 통합, 복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차기 당대표론 유승민 전 의원이 21.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입니다. 최근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 이런 위기 상황을 가져온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8.6%, 이준석 당대표가 22.5%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을 가장 크게 받고 그 다음이 윤핵관, 윤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낫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없다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2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15.3%로 그 다음이었고 이준석 대표 11.5%, 나경원 전 의원 8.4%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결과가 달랐습니다. 차기 당대표로 안 의원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고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유 전 의원은 8%대에 그쳤습니다. 정부 여당이 펼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데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33.9%, 사실상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5.7%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2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북송 과정에 의혹이 있으므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42%,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성 수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6.8%로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소비 촉진과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가 42%, 부자와 기업 중심의 감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3%로 반대가 앞섰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힘 36.3%, 정의당 5.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